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림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속고만 사실 거예요? 서동주의 엄마는 공집사다? Nope. 사실 서동주는 염장선의 아들이다? Nope. 제발 좀 이상한 찌라시에 속지 마세요.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정리해서 미리미가 알려드릴게요. 서동주의 엄마가 누군지, 차에 탄 여자아이는 대체 누군지 긴 말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알 수 있게 딱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모든 비밀은 공비서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서동주가 아니라 공비서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비서는 대산가의 집사입니다. 그런데 SBS 공식 홈페이지 보물섬 등장인물 소개 페이지를 보면 다른 드라마와는 다르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어요. 단순히 드라마 속의 흔한 비서 역할인데 인물 소개가 꽤 길죠? 게다가 아래를 보면 공비서 소개인데 차강천의 아내 이야기까지 넣어뒀네요. 볼게요. 차강천의 아내 우성숙은 시집 올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하네요. 그래, 좋아, 오케이, 다음.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성숙의 시아버지인 차대복 회장은 며느리를 위해 회장실 직원이었던 공비서를 대산가의 집사로 일하게 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드라마 속의 비서 인물 소개글입니다. 아니, 한낱 비서 소개글에 지금 비서가 모시고 있는 차강천 회장의 아버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근데 또 내용을 보면 선대 회장인 차대복 회장님이 무려 며느리를 위해 회장실 직원을 대산가의 집사로 일하게 만든 거예요. 집에 들였다는 말이죠. 이걸 보면 이제 저희는 냄새를 좀 맡을 수가 있죠. 맞아요. 공비서는 차대복 회장과는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공비서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차대복 회장에게 직접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아마 공비서도 눈치껏 알았을 거예요. 임신 사실을 회장에게 말하면 애를 지우던지 아니면 대산가를 떠나던지 하라고 할 것을요. 그래서 공집사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대산의 집사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뭐 드라마를 드라마로 보지 않고 아니 임신하면 배가 불러오는데 그걸 대산가 식구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게 또 그렇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차강천의 아내인 우성숙은 몸이 계속 안 좋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 가문의 대를 이을 아기가 임신했다고 하면 차대복 회장과 차강천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한낱 집사의 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로지 우성숙의 점점 불러오는 배에 모든 관심을 쏟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처럼 공비서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죠. 물론 그 아이가 지금 차강천 회장의 맏딸인 차덕희가 된 것이고요. 그럼 우성숙의 원래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이냐? 아무래도 위탁시설 같은 곳에 맡겨지게 됐을 거예요. 물론 아이는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면서 힘들게 자랐을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보다는 점점 성장을 하고 크면서 더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상에게 버려졌지만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악착같이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교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퍽퍽한 삶을 살던 도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남자, 바로 성현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성현의 친부에 대해서 아직 영상을 못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어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일일이 고정 댓글 확인하기 힘드시다고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구독해서 미리 보기 모든 영상 미리미리 볼 수 있게 많이 놀러와요. 다음화 미리 보기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공집사와 차덕희의 관계로 돌아와 볼게요. 그렇다면 차덕희는 공집사가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부터 일찍 돌아가신 엄마 대신 공집사가 엄마 역할을 해주며 가까이 지내며 보낸 시간이 많아서 엄마처럼 대하는 거는 맞지만 공집사가 자신을 엄마라고 차덕희에게 직접 말을 꺼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물 소개에서 보듯이 대산가에서 살다가 자던 침대에서 이제 다 살았다는 고종명으로 숨을 거두는 것이 남은 소원 이라고 하는 공비서는 자기가 낳은 딸도 대산이라는 거대 가문에 들여놨고 아니 불편한 변수나 잡음을 만들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공비서에게 차덕희가 고백을 해서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 변수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름
성현입니다. 영상 앞에서 성현의 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현의 친부는 여순호의 친구이며 당시 허일도와 강성과 함께 학생운동을 하다가 염장선에게 죽임을 당한 친구라고 말씀드렸죠. 여운남이 과거 아빠인 여순호를 기억하는 장면에서 여운남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매우 자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여순호는 친구의 억울한 죽음에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시설에 맡겨진 성현을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시간을 내서 성현이가 지내고 있는 시설로 가서 죽은 성현이의 아빠를 대신해 어린 성현이를 보살펴주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때 사고 나는 장면에서 서동주가 뒤에 여자애 타고 있었다 그랬잖아. 쟤 여운남이야, 여운남. 봐봐, 옷깃에 대산 배지 있잖아. 여운남이야, 여운남 하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서동주는 기절하거나 큰 충격이 있을 때 옛날 사고 장면을 떠올리는데요. 배원배의 집에서 기절해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같은 사고 장면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옷 소매에 주목해주세요. 딱 봐도 같은 차인데 사람이 달라요. 여기 옷 소매 보세요, 소매. 여기 시보리가 달라요. 색깔은 비슷한데 마감 처리가 달라요. 운전하는 사람은 여기는 서동주, 여기는 서동주가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건 여순호입니다. 그럼 운전자는 일단 여순호고 뒤에 앉은 이 아이는 어린 시절의 성현인데요. 왜 성현이 머리에 진주핀을 달고 있었던 건지 궁금해하신 분 많았을 거예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부모에게 버려진 성현은 친모와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예고편에 등장했던 피마담을 만나게 되는 거죠. 피마담은 과거의 성현의 후견인이었는데요. 피마담은 아이리스라는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성현을 시설 바뀐 아이리스로 데려와서 놀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서동주의 외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성현의 귀여운 외모 덕분에 룸살롱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성현이가 놀러오면 여자아이처럼 치장도 해주고 또 예쁘게 머리도 묶어주고 했었던 거죠. 마침 사고가 있던 그날은 아이리스에서 시설까지 여순호가 성현을 데려다 주던 날이었던 거죠. 차덕희의 인물 소개글을 보면 첫 남편 여순호가 내연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죽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허일도가 여순호의 자리를 차지해서 대산의 사위로 들어오고 싶어서 차덕희에게 여순호가 내연녀가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애까지 있어서 매번 애를 보러 가는 것 같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배경에는 염장선의 지시도 큰 몫을 했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달에 몇 번씩 차덕희에게 말도 없이 어딘가를 차를 타고 다녀오는 상황들이 차덕희에게는 그 거짓말을 믿게끔 해줬을 테니까요. 그래서 차덕희는 허일도가 여순호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순호가 바람을 피고 있었고 또 혼외자 성현까지 있었다고 믿었기에 허일도의 잘못을 숨겨주었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허일도가 여순호를 죽이려고 사고를 낸 여순호의 차량 안에 성현이가 타고 있었던 것이 변수였어요. 허일도는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을 확인해 보면서 죽어있는 여순호는 발견했지만 성현이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아이의 시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른도 이렇게 죽었는데 아이가 살았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해서 허일도는 현장을 빠져나오죠. 왜 우리 보트에서 허일도가 서동주에게 총을 쐈을 때도 허일도는 염장선한테 보고할 때는 서동주는 죽었다고 보고하잖아요. 원래 일을 좀 허술하게 하나 봐요. 일도 허술하게 해서 허일도인가? 자,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서 찌라시로 돌고 있는 부분들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렸어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즐겨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예측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급하게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만들었네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미리미가 전달하는 다음화 미리보기를 빨리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미리미리 구독해서 미리보기 모든 영상 미리미리 볼 수 있게 많이 놀러와요. 지금까지 다음화 미리보기의 미리미였습니다.